자, 2024년 서인전고 1학기 기말고사 수원 파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이에요. 함수 y는 3배 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어차피 x의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각을 라지 x라고 처리해버리면 주어진 함수는 단순히 y는 3배 사인 라지 x 마이너스 2 요 값의 최대와 최소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최대값은 앞에 있는 사인의 개수 3에서 이만큼 뺀 거니까 요 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에서 이만큼 뺀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면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2번에서는 함수 y는 5배의 탄젠트 2x 플러스 파이 플러스 4의 주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뭐 파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파이는 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탄젠트에서요. 이거 지우지 맙시다. 앞에 2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요 x의 개수 요거만큼 주기를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기는 기본 주기 파이에다가 x의 개수인 2로 나누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 세개의 수 3분의 1 a 48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양수 a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등비 중앙을 이용하면 되죠. 등비 중앙을 이용해보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둘 곱하시면 16이고 a의 값 양수니까 a는 4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4번은 첫째 항이 2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에서 마이너스 2는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등차 수열 AN에서 등차 수열은 n의 1차식이니까요. 그리고 또 n의 개수는 공차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n으로 시작을 합니다. 1의 값을 대입하면 25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28 이 상태가 되는데 그럼 너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럼 따라서 3n을 이항하면 3n의 값은 30이 될 테니까 결국 n의 값은 10이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주어진 방정식이 있대요. 자,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에서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에 서로 다른 두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잡아보면 코사인 그래프 하나만 다 그리는 거죠.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최소점을 찍고 다시 그래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포인트가 x의 값인 현재 파이가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건 위에서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정확히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필요 없죠. 왼쪽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오른쪽을 베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성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파이 대칭이죠. 그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결국 2파이다. 얘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6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 값은 6이고요. 각 B가 45도, 각 C가 105도일 때 외접원 넓이가 뭐냐? 전형적인 사인 법칙을 구해라 라는 말이죠. 그럼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A분의 A라고 하는 게 2R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각도를 구해보면 두 각을 더하면 150도죠. 그러므로 A의 각도는 현재 30도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의 값이 6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30도는 2분의 1, 분모 2분의 1 위아래 20 곱해주면 너가 12임을 알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6이 되기 때문에 넓이는 36파이다. 얘가 되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7번에서는 수학적 균합법에 대한 증명 내용인데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 1번이 성립함을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두 번째 거 거기에 따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균합법의 증명 내용은 직접 뭔가를 증명한다기보다는 관계를 좀 이용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첫 번째, n의 값이 될 때 좌변과 우변은 같은 값으로 가래요. 그러면 좌변이 됐든 우변이 됐든 하나만 대입해보면 되거든요. 좀 편해 보이는 게 우변이니까 여기다 1의 값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결국 가라고 하는 값은 1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럼 이 값은 1이다. 그래서 일단 가라고 하는 값은 1이구나. 이렇게 현재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수학적 균합법에서 K일 때 1번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도 이 가정해 놓은 사실에 붙여놓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양변에 나의 값을 더했대요. 자, 그러면 수학적 균합법에서는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번째인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의 제곱이 있었다면 우리는 요거 바로 다음 번째 아닌 K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요 식이 뭐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더해주면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값은 결국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와는 다 끝났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 위에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했고요. 나에 알맞은 식을 FK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가 P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식이 FK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P 플러스 F2의 값이니까 1 더하기 F2의 값은 2의 값을 집어넣으면 9가 되므로 답은 10이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대표적인 케이스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K 세제곱 플러스 6K 값을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다 쪼개면 되죠. 그럼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세제곱 뒤에는 플러스 6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다 라고 쓰고 우리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공식을 써봅시다. 4 곱하기 세제곱은 2분의 5 곱하기 6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값도 6 곱하기 K의 값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6 얘가 되겠네요. 약분해 주시면 날리면 3이고요. 날리면 3이 되겠죠. 그리고 주어진 값은 다시 좀 써볼게요. 4 곱하기 15의 제곱 뒤에 플러스 6 곱하기 15가 되는데 계산이 조금 빡빡하죠. 15 그냥 묶어냅시다. 15로 묶어내시면 앞에 4 곱하기 15의 값은 60이 되겠죠. 뒤에 플러스 6이니까 이것도 뭐 만만치 않네요. 15 곱하기 66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66에다가 15만큼 곱해보시면 이거 30, 30은 330, 6이니까 전체 값은 990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답은 990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9번이에요. 자, 9번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3이고요.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5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특수한 케이스답게 문제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었으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요 값이 현재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지금 현재 15라면 그러면 그 다음 번째인 네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너는 10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A7 플러스 A8 플러스 A9 얘까지만 계산할 줄 알면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 관계가 뭐냐? 주어진 게 등차 수열이니까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항 넘어갈 때는 공차가 3번 더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다섯 번 넘어갔을 때도 공차가 3번 더해졌을 거고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넘어갔을 때도 공차가 3번 더해졌겠죠.
그러면 결국엔 3에서 12까지 넘어갔을 때는 공차가 총 9번 더해진 형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4번째에서 7번째 갈 때도 공차가 3번 더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 갈 때도 공차가 3번 더해질 거고 6번째에서 9번째로 바뀌었다고 치면 얘도 3번 공차가 더해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보니까 똑같이 9D만큼 더해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에서 추가된 만큼 똑같은 값이 다시 한 번 더 추가돼서 나머지 값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두 수의 차이는 결국 9가 되죠. 그럼 다시 9만큼 더하면 2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면 결국 찾고자 하는 S9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해보시면 15 더하기 21인 거니까 36.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과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등비수열 나와 있으니까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A라고 써볼까요? 공비를 R로 쓸게요. n-1제곱이다 정도만 보도록 하죠. 그럼 SN이라고 하는 값은 등비수열의 합이므로 공비가 보통 통상 1은 아니니까 1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조건 다 고려합시다. 그러면 SN의 값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니라면 R-1분의 첫 번째 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R의 값은 현재 1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공비 R의 값이 1이라면 그러면 A 곱하기 결국 A가 여러 번 나타난다. A가 n번 나타난다 이 말이겠죠. A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번부터 내용을 하나씩 읽어봅시다. 기억번에서 수열 로그 AN은 등차 수열이냐 물어봤었는데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번에서 로그 AN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의 AN 대신에 A 곱하기 R의 n-1제곱 얘가 나타났는데 로그의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이므로 로그 A 뒤에 플러스 n-r을 뺄게요. 그럼 너는 n-1의 로그 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n-1의 로그 r 때문에 뭐 뒤에 이거 상수가 되겠죠. n의 1차식이다 라고 알 수 있고 로그 r의 값이 공차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자 니은번에서 지금 현재 S3n이 등비 수열 물어봤었는데 자, S3n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우리 위에 적어놨듯이 n 대신에 그냥 3n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r값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3n제곱 뒤에 마이너스 1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1이 아닐 때예요. 공비 r의 값이 1이 된다면 그러면 3a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등비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건 등비수 아니냐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은 다시 좀 잘라 볼게요. 등비수 형태가 나오려면요 하나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상수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비의 뭔가 거듭제곱 형태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등비수열 형태인 건데 자, 이 친구 다 전기해서 좀 쪼개볼까요? 이거 쪼개보시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써볼게요. R-1분의 A 뒤에 곱하기 R의 3n제곱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값은 R-1분의 A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값은 상수 맞고요. 뒤에 있는 이 R값도 뭐 n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공비, 어떠한 수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R-1분의 A가 따로 붙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얘도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베타다 이런 게 붙게 되면 등비수열 형태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뒤에 붙는 저 상수 때문에 니은번에서 S3에는 어떤 케이스가 됐던 등비수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인데 오히려 디귿번이 좀 더 쉬웠죠. 디귿번에서는 S4n 플러스 4 마이너스 S4n이래요. 그럼 뭐 당연히 S4n 플러스 4에서 4n을 빼게 됐다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항부터 4n 플러스 4번째 항까지 에서 첫 번째 항부터 4n 항까지를 뺀 거니까 남아있는 건 일반항 A4n 플러스 4 플러스 A의 4n 플러스 3
플러스 a의 4n 플러스 2 플러스 a의 4n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도 다 똑같이 저 형태를 좀 바꿔볼까요? 바꿔보시면 뭐 사실상 관계만 좀 보셔도 돼요. 이 관계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가 a의 4n 플러스 1이면 그 다음 넘어갈 때는 공비가 한 번 곱해지죠. 그 다음 여기도 다시 한번 넘어갈 때도 공비가 한 번 곱해지고 1로 넘어갈 때도 공비가 한 번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a의 4n 플러스 1이 제일 낮은 차수고 나머지는 같은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a의 4n 플러스 1을 그냥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 뒤부터 쓸게요. 앞에는 1이고요. 더하기 r 한 번 곱해졌습니다. r이 있을 거고 그 다음 r이 두 번 곱해졌겠죠. 맨 뒤에 걸 취하면 그러면 r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또 r이 세 번 곱해진 거니까 r 세제곱 형태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바꿔볼까요? a의 4n 플러스 1은 a의 뒤에 거 먼저 쓸게요.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의 세제곱 미가 되고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은 r의 4n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수 취급할 수 있고요. 뒤에는 어떠한 수의 거듭제곱 형태이므로 공비의 값이다 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등비수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에서는 수열 AN의 일반 항이 AN인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에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쭉 한번 써봅시다.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시그마 주어진 식은 k는 1부터였네요. k는 1부터 m까지 주어진 식이 ak였으니까 주어진 식 n 대신에 k를 바꿔 쓸게요. 대신에 이거 인수분해 좀 되는 거 보이시죠? 앞에가 n 플러스 1이고요. 뒤에는 n 플러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해줄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대표적인 부분분수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1이므로 따로 쓸 거 없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주어진 식은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쪼갤 수 있고, 자, 원래 이 식을 계산하려면 하나씩 쭉 대입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야 되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개씩 쓰고요. 그리고 지울 때도 두 개씩 지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짝이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남는 개수랑 뒤에 남는 개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얘가 몇 개나 남을까 정도만 남는 개수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알고 갑시다. 자, 부분분수가 됐건 아니면 뭐 무리식이 됐건 아니면 로그가 됐건 남는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냐? 항이 남는 개수는 지금 보면 어떤 식이 됐던 1차식 두 개씩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1차식의 차이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두 1차식의 차이. 이 값에서 1차 개수를 보시면 현재 1차 개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1차식의 1차 항이라고 쓸게요. 1차 항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얘가 정확히 남는 개수가 돼요. 자, 우리 보고 있는 이 문제에서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니까 1만큼 차이가 나죠. 적용시켜 봅시다. 분자가 1인 거예요. 그럼 1차 항 개수가 1이죠. 그럼 분모도 1인 겁니다. 그럼 결국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그럼 남는 개수가 하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의 값은 남는 개수는 앞에 걸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1의 값을 대입하시면 그래서 2분의 1에 하나 남았죠? 그럼 맨 마지막 것도 하나 남아야 되니 m의 값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이다. 쓸게요. m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혹시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 번만 써보고 갑시다. 자, 1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주어진 너의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되고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하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3의 값을 대입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뒤에 플러스 땡땡땡 쭉 가보면 m의 값을 대입하시면 m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사라진 거 보시면 실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 뒤에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쭉쭉쭉 사라지면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사라지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 결국 하나가 남겠구나. 맨 뒤에 것도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는 개수는 잘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럼 너의 값은 현재 8분의 3보다 더 크다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값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2값 넘겨주시면 주어진 값은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더 작아지겠죠? 넘어갔으니까요. 그럼 너의 값이 얘가 8분의 4거든요. 그럼 얘가 8분의 1이다가 되고 역수하시면 양수의 값을 역수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은 현재 6보다 크므로 자연수 m의 최소값은 7.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요. 자, SN이라고 하는 값은 2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일 때 A1 플러스 A5의 값이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 좀 언급 좀 하고 갈까요? 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값이 A 곱하기 AN 제곱이죠. 플러스 BN 플러스 C 요 형태가 된다면 요게 뭐 대표적인 등차수의 합골인데 뒤에 있는 상수가 존재하냐 상수가 존재하지 않냐에 따라서 실제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C의 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C의 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 AN 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 있는 요 차수 있죠. 차수를 앞으로 내려요. 2AN에 뒤에 플러스 1차의 개수에서 2차의 개수를 빼면 되죠. B-A다. 이렇게 되고 C의 값이 0인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어진 AN, SN-SN-1로 구한 AN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C의 값이 0이 아니라면이에요. C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렇다면 주어진 그때 AN은 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됩니다. 주어진 값은 C의 값이 0이 아니라면 N의 값이 1일 때만큼은 첫 번째 항을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뭐로? S1으로. 그 다음 두 번째,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의 값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너는 2배 AN 플러스 B-A다 라고 하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C의 값이 0이 아니라면 이건 동일하다 내가 쓸게요. SN-SN-1로 구한 AN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지금 주어진 문제가 굉장히 손쉽죠. 그래서 현재 SN 자체가 2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AN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상수가 0이 아니므로 n의 값이 1일 때는 실제로 1의 값을 대입해서 S1의 값을 계산한다 하시면 8이 나오겠죠. 두 번째,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차수를 내리세요. 그럼 2 곱하기니까 4인이 될 거고 1차의 개수에서 2차의 개수를 뺍니다. 그럼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A1 플러스 A5의 값이니까 A1은 8이죠. 플러스 A5의 값은 23이므로 두 값을 더하시면 31.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13번입니다. 자, 원리합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건데 원리합계는 뭐 내용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그 금액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월 이율이 0.2%이고 1개월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만원씩 24개월 동안 적립을 했대요. 그럼 그랬을 때 24개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매월 초에 만원씩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24개월 말까지래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뭐냐. 이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자를 붙여 있는 상태의 그 원금 있죠? 그 원금의 합계가 얼마냐, 다 더한 게 얼마냐 이런 말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 첫 번째로는 실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맨 처음에 집어넣은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10,000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처음에 10,000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24개월 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처음에 집어넣은 거, 나머지 집어넣은 건 좀 기억하지 말고 첫 번째 집어넣은 10,000원은 24개월 동안 통장 안에 있었죠? 그럼 이자를 몇 번 받아? 24번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금액은 10,000원에다가 이자를 24번 받은 거니까 이자 한 번 받을 때마다 이율 0.2% 증가하는 거죠. 그럼 증가하는 거니까 1 플러스 0.002가 되나요? 요게 한 번씩 붙습니다. 근데 이게 24번이 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상황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당연히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10,000원을 집어넣었대요. 여기 위에 씁시다.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이 24번이었으면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이 까졌죠? 그럼 이렇게가 지금 현재 23번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저 금액이 얼마가 되었냐라고 하면 쟤는 10,000원이 통장 안에 있으면서 이자를 23번 받게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0.002의 23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돈을 또 집어넣었을 거잖아요. 10,000원을. 그러면 얘는 얘 또 한 달에도 지난 거니까 이자가 결국 2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자가 한 번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0.002 요게 22번 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초에 집어넣었으니까 마지막에도 돈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10,000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꺼냈냐면 월 말에 꺼내요, 말에. 그러면 얘도 초에 넣고 말에 꺼냈으니까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맨 마지막 값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한 번 받게 되겠죠.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게 한 번. 그럼 얘가 10,000원을 집어넣었다. 제일 마지막에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이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만에다가 뒤에 곱하기 1.1 플러스 0.002 요게 한 번만 붙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연두 색깔을 다 더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든 등비수 형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공비를 역수해서 곱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에 걸 더하시는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야. 그러면 1.002가 계속 곱해지니까 공비는 1.00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따라서 원리 합계를 S로 본다면요. 너의 값은 공비가 지금 현재 1.00이에요. 그럼 얘가 1.002의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랑 여기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거 곱해보시면 실제로 곱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00, 200 이렇게 됩니다. 100, 20이에요. 0이 하나 더 붙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 뒤에는 다시 1.002에 한개수가 24개죠. 1부터 24까지니까. 2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도 1.002의 24제곱이 현재 1.0으로 계산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큼 빼보시면 0.05가 되겠죠. 여기는 분모의 값은 계산해 주시면 0.002가 될 거고. 그럼 위아래로 다시 한번 우리는 1000씩 곱할 수 있나요? 그럼 1000씩 곱해 주시면 바로 쓸게요. 얘가 2가 되는 거고 요 값은 50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2와 50을 약분하시면 25가 되니까 결국에는 1020 곱하기 25라서 두 값을 곱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25만 500원이다. 공이 좀 많죠? 네,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합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각 B가 3분의 2파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2고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A고 CA의 길이가 B래요. 좀 깨끗하게 좀 지우고 갑시다.
자, 그랬을 때 세수 EAB가 순서대로 등차수일 때 삼각형 ABC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림 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좀만 더 아래쪽 내려서 보기까지 내용 좀 같이 볼까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현재 A부터 B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2래요. 그리고 B에서 C까지 요만큼의 길이를 A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A에서 C까지 요만큼의 길이를 지금 현재 B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일단 세 개에 대한 그 변들이 있죠? 저 세 개의 변이 등차수에 있는데 등차수예요. 그럼 등차수를 좀 이용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는 가장 긴 변이 현재 B고 제일 짧은 게 2니까 가운데가 A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값은 현재 B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결국 B라고 하는 값은 2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문자 좀 하나만 좀 줄이고 갈게요. 그래서 이 값을 지워서 너의 값을 2A-2다 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 정보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 두 변과 끼인각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럼 이제는 코사인 부처 이용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부처 이용해 보시면 2A-2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두 변의 제곱이니까요. 4 플러스 A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2배 곱하시면 2A죠.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다시 지워지는 거고 계산 정리만 해볼게요. 2A-의 제곱의 값은 4A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4의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4와 4는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왼쪽 옮겨주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10A의 값이 0이죠. A가 길이이므로요. A의 값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얘는 3분의 10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3분의 1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넓이 S라고 쓸게요. S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끼인각이니까 3분의 20인가요? 곱하기 끼인각은 사인 3분의 2파이 하면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죠? 2분의 루트 3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그럼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얘가 5가 되므로 주어진 S의 값은 3분의 5 루트 3이다. 얘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과 공비가 모두 R인 등비 수열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AN 바로 쓸 수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값은 R의 N제곱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일반항 BN이라고 하는 값은 BN이라고 하는 값은 AN에다가 그러니까 R의 N제곱에다가 여기다가 로그를 붙인대요. 로그 R의 2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두 개는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그냥 곱해버리면 R의 N배의 로그 R의 2가 되죠? 그럼 로그의 지수의 값은 밑과 밑이 같으면 지워지잖아요. 그럼 다시 N의 값을 위로 올려주시면 한번 쓰고 갈게요. R의 로그 R의 2의 N제곱 이 상태가 되고 R은 지워지죠? 그럼 얘는 그냥 단순히 2의 N제곱이구나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A5 곱하기 B5래요. 그럼 A5의 값은 쓰고 갑시다. A5 곱하기 B5인데 A5의 값은 5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R의 5제곱이 되겠죠? 뒤에 곱하기 B5의 값은 5의 값을 대입하시면 2의 5제곱인가요? 얘가 되는 거고 주어진 너의 값은 2의 15제곱이다.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약분해 보시면 얘가 지금 10개 남죠? 그러면 결국 R이라고 하는 값은 지수를 이항하시면 2의 제곱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공비 R값은 0보다 크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찾고자 하는 R의 값은 4구나.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6번입니다.
함수 fx가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할 때 0과 12 사이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 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f2 플러스 x 그리고 f2 마이너스 x를 좀 구해보고 갑시다. 그러면 f2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은 x 대신에 2 플러스 x를 대입한 거니까 주어진 값은 코사인 2의 값 곱하시면 2분의 파이가 되죠. 뒤에 플러스 4분의 파이 x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2분의 파이 때문에 각변행이 들어가죠. 코사인이 2분의 파이도 있으면 일단 사인으로 바뀌고요. 사인 4분의 파이 x 얘가 되는데 주어진 각 자체가 현재 2, 4분면이죠. 그럼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f 2 마이너스 x 라는 식이 나오고, 코사인 얘도 2분의 파이 가운데 부원 바뀌겠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 이 값이 되고요.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보이시죠? 요 2분의 파이 때문에 코사인 또한 사인으로 바뀔 거고, 사인 4분의 파이 x. 하지만 주어진 각 자체가 현재 1, 4분면이죠. 그럼 코사인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도 끝이 나게 되겠네요. 그럼 둘이 한번 곱해보래요.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4분의 파이 x 이 값이 되는 거고, 뒤에는 플러스 2분의 1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좀 곱해줄게요. 2차 부등식처럼 보이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보시면 사인 제곱에 4분의 파이 x가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자, 앞에 거 제곱 보시는 순간 합차 형태를 떠올리는 게 좋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은 2분의 1이 아닌 루트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사인 4분의 파이 x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할게요. 2분의 루트 2보다 더 작다. 또는 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사인 4분의 파이 그래프 그려서 비교해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에서 지금 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는 주기가 현재 2파이에서 x의 개수의 역수로 나눠요. 파이분의 4 이렇게 곱한다 이런 의미죠. 그럼 너의 값은 8이 되겠죠. 그럼 주기가 8이기 때문에 0부터 12까지 가면 0부터 8까지는 딱 한 주기가 일단 생길 거고, 이렇게 그리면 얘가 8이죠. 얘가 지금 현재 4고요. 얘가 8이고, 그러면 12면 요 한 칸을 한 번 더 그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가 12가 되겠네요.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절반 살짝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바로 y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또 절반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너의 값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대칭성을 좀 살려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극 최대, 제일 높은 지점은 반이니까 2가 되죠. 최소 가장 낮은 지점은 6이 되는 거고, 다시 최대 가장 높은 지점은 10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또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 이 포인트는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건데, 실제 x에 1 대입하면 정확히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얘가 1이구나. 요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부터는 다 대칭성이죠. 그럼 둘이 더해서 1과 2, 그러니까 얘가 3이, 1과 이 하얀색은 가운데가 2죠. 여기가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4니까 이 오른쪽은 5가 되고, 그 6의 오른쪽은 7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가 8이었으면 그 다음 오른쪽은 9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11이 될 수밖에 없죠. 대칭을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이 빨간 색깔 라인의 위쪽,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 라인의 아래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범위는 1과 3 사이, 그리고 여기서 5랑 7 사이죠. 그리고 9와 11 사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하얀색들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수, 가능한 자연수죠. 자연수의 값들은 2랑 6이랑 10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합 계산해 보시면 답은 18임을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17번이에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다. 그때 CA 제곱이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뭐 전형적인 고등수학 상에 대한 내용인데 가의 내용 읽어보시면 사인 세제곱 A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B의 값이 저렇대요. 혹시 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우선 일단은 뭐 나머지 쭉 다 읽어보시면 다 A와 B에 관련된 식인데 너 혼자 B 플러스 C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다시 얘기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파이가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C의 값은 A를 넘기면 되죠. 아, 그럼 너의 값은 파이 마이너스 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의 값은 각변화를 통해서 주어진 값은 그냥 단순 사인 A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가조건에서 식을 좀 변형 좀 시켜줄게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우리는 곱셈공식 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B의 전체의 세제곱 형태로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면 플러스 다시 3배 사인 A 곱하기 사인 B 뒤에는 곱하기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B의 형태라고 일단 좌변을 쓸 수 있게 되죠. 조금 기니까 밑에 쓸게요. 그럼 우변의 값도 보시면 사인 A가 제곱이고요. 사인 B 하나예요. 여기도 사인 A가 하나고요. 사인 B가 제곱이죠. 그럼 똑같은 게 3배의 사인 A, 사인 B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3배의 사인 A랑 사인 B의 값을 좀 묶어봅시다. 그래서 우변에 묶어주시면 왼쪽에 있는 항이 사인 A가 되죠. 뒤에는 다시 마이너스에 사인 B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아, 뒤에 있는 요 값하고 우변에 있는 얘가 정확히 똑같은 거구나. 요걸 알 수 있으므로 두 개를 그냥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세제곱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B의 세제곱이 그냥 단순히 0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A와 사인 B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사인 A와 사인 B가 서로 같다라고 써보시면 다시 한번 사인 A의 값은 우리는 그 사인 법칙 있죠? 사인 법칙을 바꿔보시면 2R분의 A죠? 사인 B의 값은 2R분의 B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R과 2R을 지우면 결국 A와 B가 같아지겠죠. 사인에 대한 비율은 변의 비율과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삼각형이 현재 이등변 삼각형인 거구나. 요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잠깐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길이는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A라고 할까요? 여기도 원래 여기 B인데 같은 길이니까 여기도 A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 밑에서 요만큼이 현재 C인 거죠. 그럼 여기 또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조건 좀 이용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넓이 SL 값을 구해보시면 그럼 얘는 2분의 1에 A제곱 곱하기 사인 C다 라고 일단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공교롭게도 저기 밑에 나조건 보시면 사인 C가 나와 있죠? 아, 요걸 이용하는 거구나. 그럼 사인 C의 값이 현재 3분의 1인 거니까 요 값 자체가 지금 현재 5인 거예요. 얘가 5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A제곱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건 결국 30이에요. 요걸 알 수 있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CA의 제곱이에요. CA제곱은 C부터 A까지 요 값의 제곱이죠. 다시 얘기해서 A제곱이 30이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모선 OA의 길이가 6이고요. 밑면의 지름의 AB의 길이가 4인 원뿔에 대해서 점P는 B에 대해 출발하여 모선 OB를 따라 점B를 향해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점Q는 O에서 출발하여 모선 OA를 따라 점 A를 향해서 매초 2의 일정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써있어요. 점 P와 Q가 동시에 출발한 지 P초 후에 점 P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Q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 할 때 점 P의 값이 얼마냐라고 써있는데 그림이 밑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릴 좀 같이 그리는 게 낫겠죠? 제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밑에, 옆에다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원뿔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뿔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위쪽이 5예요.
그리고 여기가 A고요. 끝점 여기가 B인 겁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좀 보시면 OA의 모선 길이가 6이래요. 요만큼 길이가 지금 현재 6인 거예요. 그리고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있죠?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4인 겁니다. 요 길이가 지금 4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점 P라고 하는 건 B에서 출발해서 모선 OB를 따라서 O를 향해 간대요. 그래서 O를 향해 가는데 Q에 간 대충 이렇게 찍어볼까요? P죠, P? 이렇게 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몇 초 1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T초가 지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T초가 지났으면 P에서 B까지 요만큼 길이는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 Q의 값은 이번엔 O에 출발돼요. 여기서 출발했대요. 얘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해서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대신에 얘는 2의 속력으로 내려온대요. 한 요 정도로 Q를 잡을까요? 그러면 2의 속력이니까 요만큼 길이가 지금 현재 2T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Q에서 P까지 이 옆면을 통해서 옆면을 따라서 그 점 Q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 한대요. 그러면 찾고 싶은 건 뭐 옆면 따라갔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성이 되겠죠? 이 주황색 선의 최소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최소가 되는 P의 값을 찾아라. 최소가 되는 시간을 찾아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전개도상에 좀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이 전개도는 결국엔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되겠죠? 좀 크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크게 주의사항이 뭐냐면 위에 O 맞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을 A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말리면 뒤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끝에가 B 아니냐? 이거 B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는 뭐냐? 또다시 A가 돼요. 뒤에서 붙기 때문에. 그럼 B는 어디 있는데 A의 정확히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어디 있냐? 라고 하면 O에서 쫙 나눴을 때 정확하게 이 선이 2등분이 되는 곳. 그곳에 B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제 P의 값이 어디 있었냐면 이쯤 있는 거예요, P가. 그리고 P에서 B까지 요만큼이 T인 거고, 그러면 Q라고 하는 건 여기다 쓰든 크게 관계없습니다. 전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요 정도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을게요. O에서 Q까지 요만큼 길이가 2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뭔데 하면 되게 생각도 많거든요. 찾고 싶은 건 그래서 옆면 따라갔으니까 이 주황색 거리는 최선 거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거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에서 B까지가 T면 O에서 P까지는 전체 모선의 길이 6에서 T만큼 뺀 거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될 것 같은데 각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각도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우리는 요만큼의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죠?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럼 너의 값은 4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중심각 보이시죠? 이 전체 중심각 세타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죠. 따라서 6세타가 4파이가 돼요. 그러므로 세타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파이다. 얘가 되겠죠. 자, 그런데 A부터 B까지, B에서 다시 A까지 호의 길이 똑같죠. 그러면 중심각도 똑같이 짜였을 테니까 요만큼은 전체의 절반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국 PQ 너의 거리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옆에가 4t제곱 뒤에가 플러스 뒤에는 6-t의 전체의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2배 곱하시면 4t에 뒤에 있는 값은 6-t가 되겠죠?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요. 너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정리만 좀 해줍시다. 지우고 지울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냥 하나 쓸게요. 일단 4t제곱에 뒤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 4t제곱 마이너스 24t가 되겠죠. 그럼 식을 좀 정리할까요? 그럼 이 값은 4t제곱, t제곱, 4t제곱이니까 9t제곱인가요? 뭐 하나 좀 잘못 쓴 것 같죠? 여기가 왜 갑자기 4t가 됐을까 여기? 여기가 2t입니다. 2t. 그러면 여기 다시 뒤에 거 다시 쓸게요. 얘가 2t제곱에 마이너스 12t다. 여기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계산합시다. 4t제곱, t제곱, 2t제곱이죠? 너의 값은 7t제곱이 되는 거고 1차식은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2t 하면 마이너스 24t가 되죠? 그럼 뒤에는 플러스 36이 되는 거니까 결국 pt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 최소가 되는 순간은 꼭지점 x의 값 추계원시 되겠죠? 그럼 따라서 t의 값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용하시면 7분의 12다. 그래서 이 값이 p가 되겠죠. 그래서 p의 값은 7분의 12가 되고 객관식 문항이었거든요.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입니다. 자, 19번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가 8, 그리고 AC랑 BD가 서로 평행하고요. AC 대 BD가 1대2인 두 삼각형 ABC와 ATB가 있대요.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소의 H는 선분 AB를 1대3 내분한대요. 그럼 그랬을 때 AD제곱 마이너스 BC제곱 183이다. 삼각형 넓이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좀 써놔야겠죠, 이건? 뭐 쓸 수가 없네요. AB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AD 그리고 BD 여기 서로 평행한데요. 그리고 AC 대 BD 요게 1대2가 되고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선분 AB니까 AH죠. AH 대 HB가 1대3이다. 1대3이다. 요거 적혀있고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 값이 183이다.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D ABD의 넓이를 찾아라. 여기 문항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일단 뭐 쭉쭉 내용 좀 써보시면 우선 A부터 B까지 8이다. 여기 써있죠, 이건? 뭐 됐고요. 그 다음 AC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BD 이렇게 두 개 좀 현재 평행한 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저 두 평행한 선분에 대한 길이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요만큼의 길을 제가 K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B에서 D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2K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AH 대 HB가 1대3이래요. 밑변이 지금 8이었기 때문에 4등분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A에서 H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H에서 B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현재. 그리고 나면 AD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이 크게 두 가지가 보이긴 해요. 어떤 게 보이냐면 AD의 값은 결국엔 요만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보면 이렇게 써볼까요? 이 파란 색깔 삼각형 요 삼각형에 대한 정보예요. 요 삼각형에 대한. 보이시죠? 그래서 두 변 알아요. 8이랑 2K. 물론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변 알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일 긴 변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제곱이니까. 이런 생각 먼저 해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BC의 제곱인데 BC 제곱 뭐냐? BC도 이쪽이에요. 이쪽. BC. 여기네 여기. 요렇게. 그래서 연두색으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도 제일 긴 변이죠. BC라고 하는 게. 그럼 저 변에 대한 제곱인데 얘도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 8이에요. 여기 K죠. 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어. 그러면 적당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만 있으면 되냐면 저기 있는 낀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수선의 발 보이시나요 이거?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를 잡으면 되거든. 이 각을 여기를 세타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결국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연두색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너의 값이 K분의 2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파란색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 평행선 좋죠, 평행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선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결국엔 여기도 세타죠. 평행선이니까. 그러면 파란색에서 이 안쪽 보이시나요? 이 안쪽은 결국 뭐가 되냐? 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K분의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구해서 빼보면 K가 등장을 하겠죠.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찾아볼게요. 그럼 AD의 제곱이니까 그럼 너의 다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시면 얘가 64에다가 플러스 4K 제곱인가요? 뒤에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하시면 8이 16K죠?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품 정리해 보시면 K랑 K가 지워지죠? 그럼 여기 앞에 남는 게 64네요? 그럼 64, 64는 128인가요? 128 플러스 4K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B에서 C까지 B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럼 BC 길이 제곱의 값은 쟤도 밑에 거 먼저 쓸까요? 64 플러스 K 제곱에 마이너스 2배 곱하시면 8K죠, 8K. 8K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K분의 2죠? K분의 2. 그냥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에서 또 KK도 지워질 테니까 정리해요, 정리하시면 앞에가 32죠? 그럼 얘가 32에 뒤에 플러스 K 제곱이다.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183 나온대. 위에가 한번 빼봅시다, 한번. 그래서 빼보시면 위에서 아래 걸 빼시면 3K 제곱 이라고 하는 값이 아래 거 빼시면 안 빠져요. 예. 128, 28 빼면 100이죠? 거기서 4만큼 빼, 96이죠? 96. 이렇게. 예, 96되죠? 그럼 따라서 K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너가 32다. 그럼 루트 나오니까 잠깐 둘까요, 이거? 이렇게 잠깐 더 볼게요. K제곱 32구나.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찾고 싶은 게 A, BD 넓이잖아요. A, BD 누구였냐면 파란색 넓이죠, 파란색. 그럼 파란 넓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뒤에 곱하기 밑변이 8이죠? 아니, 밑변이 아니죠. 그 양변이 8에다가 2K 곱하기 사인 값이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네, 사인 구합시다. 사인 끼인각이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값인데 요게 지금 코사인이 요거잖아요. 사인은 무조건 양수일 거고 직각상을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90도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현재 K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현재 2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높이의 값은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그래서 사인의 값은 K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시 집어넣을게요.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너의 값은 K분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 이 상태가 되는데 K가 지워져 이렇게. 여기다 2도 지워져요. 그러면 K제곱 32였죠. 4만큼 빼시면 28인가요? 뭔가 좀 조금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3 나눴으면 얘가 96. 96이 아니었나? 이게? 96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얘가 뭘 잘못 계산했니? 라고 하면 진짜 뭔가 계산을 좀 많이 잘못해놓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기에서 이게 마이너스고 아니 이게 184 아니었어요? 그죠? 도대체 뭘 계산해 놓은 거지? 그럼 따라서 3K제곱이라고 하는 게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얘가 87이죠? 네, 그러네.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이 다 있을게요. K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현재 29가 되죠. 29. 요거네요. 계산 좀 잘못해놨구나.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4만큼 빼시면 루트 25죠? 정확히 딱 5가 나와. 너는 8 곱하기 5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40이다. 그래서 답은 이것도 객관식 문항이었습니다.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0번이에요. 자,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x에 대한 방정식이 모든 실근의 합을 fn이라고 하자. 다음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함수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냥 넘겨줄게요. 넘겨주시면 sin 파이 x라고 하는 값은 얘는 3n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sin 파이 x의 그래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얘만 정확히 뭔지만 정확히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도대체 뭘까? 를 분석 한번 해보자는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을 fn 잡았고요. 1부터 30까지 fk니까 실제 우리 시그마 모르면 하나씩 대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그냥 하나씩 집어 넣으시면서 얘가 이런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찾아낼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1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죠. 분자의 값 1의 값 들어가면 자 홀수의 값이 들어가면 얘가 짝수로 변해요. 짝수의 값이 들어가면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홀수 들어가면 플러스 1 되고요. 짝수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2의 값을 넣으시면 여기 지금 등차수열입니다. 3만큼 더했기 때문에 3 더하시면 2 되죠. 2의 값 넣으시면 이제 마이너스 생겨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계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모양만 좀 볼 거니까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분모 3만큼 증가하니까 5가 되죠. 그럼 다시 3의 값 넣으시면 홀수니까 그냥 플러스 3 되죠. 그 다음에 또다시 4의 값 집어넣으시면 3만큼 커지니까 8이고 위에 분자는 마이너스 4 되나요? 현재 이런 식이죠. 그러면 좀 대충 보이네요. 아, 얘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이니까 몇 개 좀 더 써볼까요? 그럼 당연히 분자는 그 다음 5가 될 거고 5의 값은 3만큼 더했겠죠? 너는 11이 되는 거죠. 값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3만큼 넣으면 14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특징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의 값을 대입했을 때는 결국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2의 값을 대입해도 일단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3의 값을 대입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사인 값이 특수하게 아니잖아요. 구하기보다는 얘는 일단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구나. 이 정도로 분석을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의 값을 대입했을 때는 얘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5의 값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가 되고 그 다음 값을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있죠. 얘네들끼리 교점계수가 같을 거고 이렇게 애들끼리 교점계수가 같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F1하고 F2는 어차피 마이너스 1과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부터 3부터는 홀수 번째 애들끼리는 결국 같은 값을 갖지 않겠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30까지니까 F29까지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또 4부터 또 같은 값을 갖겠죠. F4, 그 다음엔 F6, 그 다음엔 F8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F30까지도 같은 값을 갖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저 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이랑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 만나는 교점이랑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만나는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보고 있는 게 x가 4까지죠? 그럼 주기만 좀 써보도록 합시다. 얘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기본 주기가 2파인데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0, 4까지면 2개 그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2개를 좀 그려볼까요? 여기를 x축으로 잡아내고 여기를 y축으로 잡아봅시다. 그렇다면 사인 그래프 2개 그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릴까요? 너무 크게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만 그릴게요. 2개만. 그럼 그랬을 때 우선은 첫 번째 경기에 마이너스를 찾아야 되니까요. 밑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잡아서 마이너스 1이는 순간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당연히 2개에서 만나죠? 얘는 지금 현재 2개에서 만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홀수 애들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수랑 만나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값은 변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그럼 만나는 점의 수 총 4개죠? 개수가 아니라 실근의 합이죠. 문제를 똑바로 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 좀 찾아봅시다. 이제. 점을 찾아보시면 여기의 값이 현재 2예요. 얘가 4가 되죠. 그럼 당연히 이 주황 색깔에서 요만큼의 포인트는 여기는 2분의 3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황 색깔 포인트 여기도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엔 두 값을 더한 거니까 너의 값은 2분의 8이므로 얘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인데 계속 좀 대칭성을 좀 이용할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의 2분의 3 보이시죠? 그럼 결국에는 파란색 만나고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2개의 합은 2분의 3의 2배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 두 개 있는 값도 2분의 3의 2배죠. 그럼 3과 3인 거니까 합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가 6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 빨간색인데, 자, 빨간색도 뭐 마이너스 1과 1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도 얘를 아까 찾아놓을 걸 그랬어요. 요 선에 대해 좌우가 대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을 보시게 되면 너의 값은 2분의 요거 잘못 썼네요 또. 아우 한참 잘못 썼네요. 얘가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7이죠? 그러면 얘가 다시 4가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2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빨간색 포인트 잡아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빨간색, 가운데가 2분의, 두 개 합이 5가 되겠죠? 그 다음 옆에 있는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잡아보시면 여기서도 가운데 합이 5가 되죠. 그럼 5 더하기 5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짝수의 값의 합은 10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시면 결국 5는 두 개죠. 5의 값이 두 개고요.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게 1부터 30까지 홀수는 15개인데 하나가 빠졌죠? 그럼 14개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10의 값도 마찬가지로 짝수 하나 빠졌으니까 14개가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앞에가 10이고요. 더하기 계산해 보시면 24니까 84인가요? 뒤에 플러스 140 얘가 되니까 84 더하기 150이죠. 그럼 84에 150만큼 더하시면 234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입니다.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21번. 자,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다섯 번째 항이 57이다. 요거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의 값은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해서 만들던지 아니면 AN 플러스 1과 AN 더한 다음에 이만큼 더해서 만들던지. 근데 기준이 누구냐면 두 값을 곱해서 홀수인 경우랑 두 값을 곱해서 짝수인 경우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그러면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고 n 플러스 2번째 항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홀수가 되고 어떻게 돼야 짝수가 될지 좀 나눠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n의 값이 홀수예요. 그리고 an 플러스 1도 홀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둘이 곱하면 당연히 뭐 나와요? 당연히 홀수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그냥 더한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한 거니까 다음 값은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럼 너는 홀수고요. 그럼 네가 짝수면 어떻게 할래? 그럼 곱하면 짝수죠. 그럼 당연히 둘이 더하는 게 이만큼 더하거든요. 근데 얘는 홀짝이 변하진 않죠. 지금 이만큼 더하는 거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홀수 나와요. 아, 그게 홀수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그러면 네가 짝수면 아 그러면 너는 홀수일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도 둘이 더하면 홀수 나오죠. 그래서 얘도 홀수이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네가 짝수예요. 너도 짝수예요.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는 이제 곱하면 짝수니까 더하고 이만큼 더할 건데 그냥 더하면 짝수 나오죠. 너도 그냥 짝수다. 이렇단 소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섯 번째 항이 지금 현재 57이에요. 57. 그래,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항. 그럼 잘 보세요. 이제 한번 쓰고 갑시다. 그러면 얘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어요. 그리고 A5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뭐가 확정이 된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57인 거니까 A5는 지금 현재 홀수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홀수.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경우로 봐야 되냐면 제일 마지막 파트가 홀수로 끝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파트에서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홀수다. 그렇다면 그 앞에가 짝수와 홀수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짝수고 이 값이 홀수다. 이럴 수 있어요.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이 위에 거 상황이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다시 A4가 짝수로 끝났거든요. A4 짝수로. 그러면 제일 마지막 값이 짝수인 경우 보세요. 그럼 얘가 짝수 홀수니까 짝수 홀수 케이스가 이 케이스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조건 홀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경우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A3이 지금 홀수예요. 홀수인데 이게 홀수죠? 그럼 홀수가 요 케이스니까 마지막 앞엔 짝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너는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일단 분류가 처음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계속 좀 있다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 다시 A1에 A2, A3, A4, A5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현재 마지막 수가 지금 57로 홀수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57이에요, 이게. 홀수로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위에 거 아까 봤으니까 밑에 거 봅시다. 얘가 홀수고요. 그 앞에가 짝수이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거 보면 또 홀짝이죠. 얘랑 똑같은 게 홀짝 얘네요. 앞에 홀수죠. 그럼 얘가 홀수죠. 그래서 A2는 일단 홀수여야 된다. 무조건. 여기가 짝홀이죠. 그럼 또 끝나는 거 짝홀, 여기는 짝홀홀이죠. 그럼 얘가 또 마찬가지로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얘가 A1 있어요. 이게 얼마인데? 몰라요. 그냥 너 A1 지금 적을까요? 그냥? 여기다가 A1 이렇게 쓸게요. A1. A2 뭔데? 몰라요. A2. 일단 얘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다음을 뭐 더하든 말든 할 테니까. 그럼 둘이 곱하면 일단 얘가 짝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은 둘이 더한다 이만큼 더한대요. 그럼 A3의 값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이 두 개가 홀수니까요. 곱하면 홀수 나오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요. 그럼 둘을 더해 보시면 A1에다가 A1 더하기 2배 A2 더하기 2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이 곱하면 짝수 나오죠? 둘이 더한다 이만큼 더하시래. 그럼 마지막 이제 A5라고 하는 값은 둘이 더해 보시면 2배 A1 플러스 3배 A2 그 다음 플러스 6인가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네가 지금 현재 57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배 A1 뒤에 플러스 3배 A2 라고 하는 값이 51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뭘 구하고 싶냐면 A1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 최대값. 그리고 모든 게 또 자연수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얘는 결국 부정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보시면 A2가 홀수죠? 그럼 여기서 A1의 최대가 되려면 A2가 제일 작으면 되죠. 그래서 A2가 만약에 1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A2가 1이야. 위에 있을까요? A2가 1이야. 그러면 이 값이 3이죠. 그럼 넘어가면 뭐 나오냐면 2배 A1이라고 하는 게 48 나오죠. 그럼 딱 떨어지네. 아, A1이 24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 A1의 가장 큰 값은 일단 24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얘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A1 얼마인지 몰라요. 얘가 A1이 되고 A2도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A2라고 씁시다. 자, 둘이 홀수예요. 곱하시면 홀수죠. 둘이 더해서 만든다 A3를. 그럼 따라서 얘는 A1 더하기 A2가 되겠죠. 자,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예요. 곱하면 짝수 나오죠. 그럼 둘이 더한다면 이만큼 더하시래. 그러면 A4의 값은 A1 플러스 2배 A2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마지막 A5의 값은 둘이 곱하면 또 짝수죠. 둘이 더한 다음에 이만큼 또 더해요. 그럼 더하시면 2배 A1 플러스 3배 A2 플러스 4가 되는데 그 값이 지금 현재 57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얘도 다시 넘겨보시면 2배 A1 플러스 3배 A2 좀만 밑에 씁시다 이거. 그럼 얘도 2배 A1 플러스 3배 A2 라고 하는 값이 53인 거죠 이건. 그럼 여기서도 A1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A2가 1이었다 생각해 볼까요? A2가 1이 된다면 그럼 얘는 결국 보시면 요거 지금 A2 홀수입니다. 홀수. 그래서 1 집어넣었어요. 그럼 너의 값은 2A1 이라고 하는 게 3이니까 50이 되죠. 아, 그럼 얘도 A1의 값이 25로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A1의 값은 최대값이 25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더 큰 게 누구냐? 25죠. 그러므로 전체 값의 최대값은 25가 되겠구나.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지우고 다음 내용 좀 넘어갈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다음입니다. 자, 22번 내용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1번보다는 22번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상수 A와 B에 대해서 x의 값이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a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때 함수 fx의 최대값은 2고 절대값의 최대값이 2루트 2래요. 그럼 그때 다음의 값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그래프를 좀 봐야 되는데 최대차수 나타내려면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3x 플러스 b 보이죠? 우선은 각이 좀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를 잠시 라지 x로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선 우리는 라지 x라고 하는 값을 3x 플러스 b라고 일단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몰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라지 x도 범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3배 하시고 b만큼 더한 거니까 라지 x의 범위는 2분의 3파이 뒤에 플러스 b 보단 크거나 같죠? 라지 x가 그 다음 뒤에 있는 값은 3a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함수 fx가 그래서 뭐냐 라고 하면 너의 값은 4배 코사인 라지 x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참고로 이 라지 x는 스몰 x에 관련된 문자입니다. 3x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래프 좀 그려볼까요? 요게 x축이고 여기를 y축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시면 주어진 그래프가 일단 2분의 3파이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잠깐 그리고 갈게요. 그래프가 좀 크게 낫겠죠? 요렇게 그리면 2분의 3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2분의 3파예요. 그럼 좀 더 가야겠죠? 좀만 더 갑시다. 좀 더 가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좀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보다 큰데 뒤에 여기 B 보이시죠? B. B가 막 한없이 커지는 건 아니고요. B에 대한 범위가 또 있어요. B에 대한 범위는 아무리 커도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한 점은요. 여기가 파이거든요. 아니죠? 여기가 2분의 5파이. 여기까지가 B가 파이일 때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서 지금 현재 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전체 최대값이 현재 2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4배를 했기 때문에 요 라인이 현재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의 값은 정확히 너의 절반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주황색이 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사이에서 2가 되는 건 왼쪽과 오른쪽인데 만약 왼쪽에서 시작하면 그래프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안 된다. 최대값이 2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왼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요 포인트가 결국 처음 시작되는 점이 되고 너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b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림 또다시 여기 색칠하고 있는 요 파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최대값은 2루트 2래요. 그러면 너에 대한 그래프의 최소 이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현재 마이너스 4인 거 보이시죠? 그럼 얘가 만약에 그냥 뚫고 내려가 버리면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4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의 최대값이 2루트 2가 되려면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아서 이 노란 색깔 라인이 마이너스 2루트 2다 라고 하면 얘보다 내려가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범위는 정확히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만큼까지만 볼 수 있다. 여기가 바로 3a 플러스 b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결국엔 지난 점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요 값들을 뭐 하신다?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자, 그러면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특수가 그냥 구해도 되니까 그냥 특수 가로 계산합시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2 되는 포인트 있죠? 그럼 얘가 기억 이렇게 쓸게요. 기억번. 너는 4배 코사인 라지 x라고 하는 값이 2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라. 그러면 코사인 라지 x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인 포인트죠. 그래서 라지 x의 포인트는 원래 처음에는 제일 처음 만난 거 여기잖아요. 이 포인트가 3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걔보다는 주기 하나 더 추가한 거니까 3분의 7파이가 되죠. 3분의 7파이. 그러면 요 값 자체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b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넘길게요. 예, 3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요거니까 통분해보시면 6통분 되겠죠? 그럼 14 마이너스 9 파이가 되므로 주어진 값은 6분의 5파이다 라고 해서 일단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4배 코사인 라지 x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포인트예요. 그럼 결국 코사인 라지 x 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포인트죠. 그 라직도 구해보시면 여기 또 왼쪽에 만나는 포인트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건 원래 여기 4분의 파이죠.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4분의 3파이고 4분의 3파이에다가 주기만큼 넣은 거죠. 그럼 4분의 3파이 플러스 4분의 8파이니까 4분의 11파인가요? 4분의 11파이.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이 값 자체가 3a 플러스 b인데 b의 값이 6분의 5파이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따라서 3a라고 하는 값은 계속 좀 복잡하죠? 4분의 11파이 뒤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통분 좀 할까요? 통분해보시면 12로 통분 일단 될 것 같고 12의 값 통분하시면 33에서 마이너스 10파이가 되죠. 그럼 따라서 3a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너는 12분의 23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약분 안 되죠. 36분의 23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이제 b분의 a였으니까 여기 여기다 쓸게요. 그냥 b분의 a, b의 값이 6분의 5파이죠. a라고 하는 값은 36분의 23파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파이랑 파이 이렇게 지우시고 6과 6을 날려버리면 6이 될 테니까 주어진 값은 30분의 2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3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대망의 마지막이네요. 자, 23번 내용 좀 봅시다.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뭐 D의 값이 공차고요. 등차수열 AN은 나온대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AN 형태가 뭐 굳이 형태를 잡는다면 DN 뭐 플러스 어쩌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힐 겁니다. 일단 가의 값에서는 A10은 2배 A6 플러스 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식을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이 값은 요거 8 잠깐 넘길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 2배 A6 마이너스 A10 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2배 A6라고 하는 값은 A6 플러스 A6예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서 A6 마이너스 A10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4D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쓸까요? 얘가 A6 마이너스 4D 이 값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의미하는 거 6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빼면 2번째 항이 되죠. 결국 2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다. 이거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n번째 항을 다시 구할 수 있거든요. 너 dn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2의 값을 대입하면 마팔 나와야 돼요. 근데 2 넣으시면 2d 나오죠. 그럼 2d만큼 지우시고 다시 8만큼 추가하시면 이게 an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사인의 n파이 플러스 d분의 an 파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사인 n파이 마이너스 d분의 an 플러스 1파이라고 하는 거 곱한 게 영어 작거나 같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쭉 다 써볼게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d분의 an이 뭐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그냥 d만큼 나눈 거잖아요. 나누시면 당연히 n이 되고 파이까지 붙였을까 이거? 파이 좀 나중에 붙이다 그냥. 예, 뭐 파이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다 그냥 d 나누시면 n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d분의 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 옆에서도 그 다음 값이 세모 좀 다르게 쓸게요. 너는 d분의 an 플러스 1이죠? 그럼 요 값은 여기 an 플러스 1 여기다 공차 d만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안해요. 한번 다시 쓸게. 무슨 말이었냐면 얘가 an 플러스 d잖아요. 이게. 그럼 결국 d분의 n 플러스 1이죠. 1. 여기서 1만큼 나온 거예요. 1만큼 나온 거. 그 너는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분의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좀 구해볼까요? 사인, 아이고 왜 s요? 사인
제 쓰는 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여기다 씁시다. sin n파이. 여기다가 여기 파이 붙인 거예요. 파이 붙인 거. 그럼 뒤에 플러스 n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d분의 8파이. 일단 왼쪽 식은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잘 봐봐요. 이거. 요 값이 뭐냐. 너가 2n파이 마이너스 2파이죠. 그럼 결국 이거 주기 아니겠어요. 주기? 그럼 너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너는 그냥 마이너스 사인 d분의 8파이구나. 일단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식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붙여서 이번 빼래요. 더하는 게 아니라 좀 조심하시고. 그럼 사인에 앞에가 n파이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n파이인가요?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플러스 파이가 되고 플러스 d분의 8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파이니까. 그리고 앞에 거 얘는 그냥 지워지죠. 그럼 파이가 있네. 그럼 어차피 각 변화에 따라서 사인은 안 바뀌죠. 그럼 사인 일단 d분의 8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4분면 3, 4분면인가요?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죠. 너도 마이너스네요. 그럼 둘이 뭐 하시래? 곱하시래. 그럼 둘이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두 개는 플러스 바뀔 때니까 사인 제곱의 d분의 8파이. 이 값 자체가 0보다 더 작거나 같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이거 제곱수인데 어떻게 0보다 작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건 등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 0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sin d분의 8파이는 결국 0이다. 이렇게 일단 도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결국엔 이 앞에 있는 d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sin 정수 파이가 또 0이니까 결국 얘가 정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d가 자연수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d는 8의 약수다 까지 하시면 d가 끝나겠죠. 그래서 d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1하고 2하고 4하고 8이다. 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값의 총합 다 더해 보시면 답은 15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4년 1학기 기말고사 서인천고 수원 문제였습니다.